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꽤나 공격적이고 민감한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과 갈등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논쟁 속에 숨겨진 인생의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의 승자가 됩니다.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주도권을 되찾아줄 이 전환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게 불행해지는 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는 이 평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돈과 시간을 쓰는 이 마약 같은 안락함에 취해 당신은 지금 완벽한 자유라는 성벽을 쌓고 계시죠. 진실을 말해볼까요? 당신이 공들여 쌓은 그 성벽은 사실 당신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감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쾌적하게,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고립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류는 생존과 보존을 근원적 동력으로 설계된 생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기본값을 과감히 포기하는 기이한 실험을 하고 있죠. 수천 년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약속처럼 지켜온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왜 우리 세대에서만 유독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버린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존 요새였습니다. 빨래와 식사를 위해 누군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절, 결혼은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생존 전략이었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 견고한 요새를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 손가락 하나로 배달되는 음식은 우리를 정서적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인류로 만들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서핑보드를 타고 우리는 지금 고독이라는 파도 위를 아주 우아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자유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묘한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넷플릭스와 스마트폰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주 세련되게 마취시켜줍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돈과 시간을 쓰는 이 마약 같은 편안함에 중독된 나머지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가장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직장이 있는 지금은 소속감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끊어지는 순간 당신이 타고 있던 자유라는 서핑보드는 단숨에 뒤집힙니다. 안정적 공동체가 사라진 노년의 삶은 그 어떤 디지털 콘텐츠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심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혐오하게 된 걸까요? 그저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결혼이 지옥 같아서일까요? 우리의 무의식 밑바닥에는 우리가 직접 목격한 가장 아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왜 결혼을 축제가 아닌 장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잔혹한 기억의 실체인 엄마라는 기록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사노동 주도 비율 70.3%,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무려 80%에 육박하는 숫자. 당신은 이 차가운 기록을 보고도 누군가와 삶을 합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얼굴은 설레는 신부의 미소가 아닙니다. 바로 불행하고 안쓰럽고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엄마의 뒷모습이죠. 우리는 지금껏 이 아픈 데이터를 집이라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이라는 배에 올라타는 것이 곧 자아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 침몰하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집단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엄마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사회 진출과 맞벌이를 요구했지만 지난 시대의 유교적 관습은 여전히 독박가사라는 낡은 짐을 요구했죠. 통계를 보면 3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맞벌이 비율은 6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사의 균형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치열한 전사가 되어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가사노동의 전담자가 되어야 하는 이 가혹한 이중굴레가 바로 우리가 목격한 시대의 오류입니다. 엄마는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짊어졌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그 거대한 파도를 혼자 견뎌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딸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자 예고된 불행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례식에 가깝게 느껴지죠.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겪었던 그 시대적 오류를 내 인생에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아주 처절한 생존 본능인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기 전에 냉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급류 속에서 제도와 인식이 어긋나며 발생한 거대한 착오입니다. 이 오류를 가장 뼈아프게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시대의 엔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낡은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꿈꾸는 결혼의 풍경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내를 부리는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는 유부남의 이미지를 더 친숙하게 느낍니다. 이토록 서로가 바라보는 결혼의 온도가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서적 괴리감 뒤에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결혼을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괴물 같은 패키지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맞이하는 입장료,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억 원에서 20억 원. 이건 단순한 아파트 매매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숫자의 시작점입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과 책임이라는 본질을 보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을 기피하는 진짜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괴물 같은 패키지 상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삶을 합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혼집 마련부터 수천만 원대의 가전과 가구, 수백만 원짜리 예물과 예단, 그리고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화려한 결혼식과 호화로운 신혼여행까지 모두 포함된 기형적인 풀패키지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 목록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평균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미혼 남녀가 비혼의 최대 원인으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록 사치스러운 패키지를 결혼의 의무로 생각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동서양의 관습 중 가장 호화로운 부분만 쏙쏙 뽑아 합쳐놓은 괴물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과 저출산 꼴찌를 다투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의 대도시들이 정확히 이와 같은 기형적인 결혼 비용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도 관습도 아닙니다. 초고속 성장기에 잠깐 생겼다 사라졌어야 할 허례허시대 유행이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에 불과합니다. 본래 결혼은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을 나누고 줄이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과 비싼 가구가 없어도 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히 시작될 수 있는 관계였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객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전에 너무 무거운 짐부터 싣고 있습니다. 월세로 시작해도 되고 예물을 생략해도 된다는 상식적인 조언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화려한 착시 현상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다는 당신의 그 막연한 불안감, 사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는 이 괴물 같은 패키지가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을 뿐이죠. 만약 이 거품을 걷어내고 현실에 맞게 조율할 용기만 있다면 결혼은 더 이상 불가능한 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출산이라는 현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정말 뗄 수 없는 세트 상품일까?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때 비로소 보이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수억 원, 그리고 여성의 커리어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경력 단절의 공포. 당신은 이 거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진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 같은 출산이라는 거대한 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출산은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결혼의 개념 안에는 자연스럽게 출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출산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리스크가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커리어 단절의 진짜 원인도 엄밀히 따져보면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거친 파도 앞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묶어버리는 인식은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딩크 역시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되 아이는 갖지 않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춘 전략적인 생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원해서 낳는 것과 결혼했으니 당연히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떠밀려 낳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결혼과 출산을 별개의 선택지로 분리할 때 비로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더 가볍고 경쾌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출산은 위대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압도적인 행복감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타인의 강요나 사회적 관습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설령 바뀌지 않더라도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출산이라는 거대한 짐을 결혼의 필수 구성품에서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의 현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 아니냐는 목소리죠. 사회초년생이 모은 고작 1,0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대체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들과 비교하며 시작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그 통장 잔고의 심리학에 대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위로를 건네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결혼 정년기에 이르기까지 모을 수 있는 돈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월세와 식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꼬박 모아봤자 손에 쥐는 건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에 수백만 원이 깨지고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 1,000만 원은 결코 사랑을 시작하기에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한 심리적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기도 벅차다는 현실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시에 나이 30에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냐는 비난에는 너무나 쉽게 동조하죠. 이 두 문장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재정적 불안은 사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건강한 신호가 아니라 타인의 맥시멈 소비를 나의 평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비현실적인 열등감에 가깝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화려한 일상들을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당신과 비슷한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쪽팔려서 말을 안 하거나 무리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의 지출을 집중하느라 다른 영역에서는 당신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 진짜 현실이죠. 안전과 생존의 욕구는 거창한 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약간의 비상금과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정말로 남들에게 꿀릴 게 없는 돈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남들에게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비교의 화살표를 나 자신이 아닌 진짜 현실로 돌려야 합니다. 충분히 미래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최적의 연애 타이밍입니다. 돈이 모이길 기다리며 관계를 뒤로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돈은 직장을 다니는 한 언젠가 쌓이지만 우리가 가진 매력의 유통기한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관계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누군가에게 설레고 누군가를 내 삶에 들여놓는 일은 압도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비즈니스처럼 변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심쿵했던 그 감정들이 왜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 잔혹한 생물학적 진실을 마주해보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관계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누군가에게 설레고 누군가를 내 삶에 들여놓는 일은 압도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잔혹한 생물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결혼의 조건으로 이성적 끌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신봉하는 이 설렘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의 성적 매력도와 관심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피부는 칙칙해지고 주름은 늘어갑니다. 과거에는 남자의 경제력이 이 나이를 상쇄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여자도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성이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남성을 보는 기준에서 외모와 태도,
사회적 신호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남성도 나이만으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했던 정서적 관계 형성의 욕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의 원리처럼 연애라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처음에 그 강렬한 설렘을 다시 느끼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나중으로 미룬 연애가 더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는 생물학적으로 명백한 착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을 꼬시는 것도 누군가에게 꼬심을 당하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기력은 떨어지고 기준은 까다로워지며 누군가를 위해 내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 자체가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파민의 빈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호르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덜 느낄지 몰라도 안정과 행복감을 주는 옥시토신 분비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연애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보다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가 장기적 관계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성적 끌림은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비웃듯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달콤한 마취제가 퍼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해 보이는 그 고독이 노년의 당신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게 될지 이제 고독의 경제학을 통해 그 냉정한 손익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당신의 외로움을 완벽하게 마취시켜 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속 타인의 일상을 구경하다 보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돈과 시간을 쓰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이 달콤한 자유는 사실 당신의 미래에서 안정감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미리 가불에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소속감은 부모님이 계시고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때만 유효한 시한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공동체의 상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할 좌절이자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형제 자매와도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는 순간 당신을 지켜주던 사회적 울타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때 찾아올 고독의 무게는 지금 당신이 즐기는 세련된 혼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동반자가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느냐 없느냐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압도적인 변수가 됩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노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안정된 결혼을 꼽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혼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자유를 희생하는 대신 인생 전체에 압도적인 안정감을 얻는 일종의 등가 교환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장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향후 수십 년 뒤의 인생을 모조리 뒤바꾸는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아플 때 손을 잡아주거나 삶의 끝자락에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서핑보드를 집어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며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를 개개인의 의지만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한 세상이 설계한 고립의 길로 순순히 걸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부디 주도권을 잃지는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파도를 온전한 당신의 마음으로 선택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 결혼이냐 비혼이냐의 논쟁 끝에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당신은 그저 휩쓸려가는 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보드를 집어든 서퍼가 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결코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감이라는 플러스 요소를 얻기 위해 혼자 살 때 누렸던 압도적인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아주 냉정한 등가 교환의 계약이죠. 팩트는 이겁니다. 결혼은 과거에 비해 장점은 줄어들었고 리스크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뒤에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은 단순히 오늘 밤의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40년 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와 안정된 관계 사이의 상관관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좌절과 상실의 순간에
내 곁을 지킬 동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가는 삶의 질을 압도적으로 가릅니다. 친구나 형제보다도 앞선 이 강력한 동반자 관계는 고독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서핑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당장 완벽한 정답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대는 변했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부디 막연한 불안과 타인의 시선에 속지 마십시오. 신혼집과 예물, 출산이라는 거대한 짐들을 당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덜어내고 조율하십시오. 결혼과 출산이 세트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춘 채 당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폭등하는 집값과 고용 불안이라는 부조리한 쓰나미는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남을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작은 서핑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든 비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도권을 잃지 말고 당신의 온전한 의지로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든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대비한 당신의 선택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파도가 옵니다.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당신의 삶을 마주하십시오. 아싸 좋구나라고 외칠 수 있는 당신의 찬란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